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탄절 전날이네요.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면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죠. 스폰서와 파트너십의 관계, 파트너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성찰적인 부분이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이 맞습니다. 어려운 사업이 맞다라는 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본질상 너무나 다양한, 너무나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사업을 해야 됩니다. 회사 같은 경우를 보자면, 회사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 누굴 뽑죠? 회사의 비전에 맞는 사람 또는 스펙을 보고 이런 기준들에 맞춰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상식적으로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기 때문에 인간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직장 상사랑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건 초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 연령대도요, 너무나 다양하고요. 살아온 배경도 너무나 다르고요. 생각도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조율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중간에 하시다 돈을 버시더라도 인간관계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신 이유를 제가 처음엔 이해를 못 하다가 한 7개월 차 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힘들게 하시는 스폰서도 있고 힘들게 하시는 파트너도 있고 이들끼리 쿵짝쿵짝 막 싸워가지고 문제도 생기고 그 사업 안 해버린다고 없어져 버리고 이런 케이스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런 거 만들어야 될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 사회가. 그렇잖아요. 인간 사회가 어차피 갈등의 연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갖다가 좀 해결하고 갈등이 좀 안 생기도록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몇 가지 카테고리로 크리스마스 특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스폰서와 파트너는 인간 존중과 상식, 이 두 가지의 키워드만 있으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좀 덜 무리스럽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인간 존중이라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갑을 관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스폰서와 파트너는 인간 존중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면 스폰서는 뭐예요? 사업을 시작을 먼저 한 사람, 그리고 내가 사업을 소개한 사람, 그 다음에 이 파트너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보통 스폰서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선배 사업자, 후배 사업자라고도 보통 표현하고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스폰서가 만능도 아니고 스폰서도 같은 인간이고 다만 사업을 먼저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파트너와의 관계 부분에서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좀 나오는데요. 근데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건 바로 이 인간 존중과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했을 때 보통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저주죠. 저주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속된 표현을 쓸게요. 제가 속된 표현을 잘 못 쓰는데, 속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언어로 안 하고. 네트워크 업계에는 내가 내 스폰서에게 진상 파트너면 똑같이 나한테 진상 떠는 파트너를 만난다는 매력적인 저주가 있다. 이런 저주가 있답니다. 저는 이 저주에 대해서 인과응보 저주라는 용어를 내렸습니다. 저 처음에 이거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는데 지난 8개월 동안 네트워크 사업하면서 이 인과응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네트워크 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상식적이지 않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스폰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폰서가 뭔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 가가지고 막 당신이 뭔데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 욕을 뒤에서 막 이렇게 파트너들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스폰서 괴롭히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일명 말하는 진상 떠는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파트너들 보시면 꼭 그분들 아래 그런 파트너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더욱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하고 똑같은 강도가 아니고요. 훨씬 더 막강한 강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저주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혹시나 이 TV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진짜 진상 떠는, 이 표현은 별로 좋지 않아. 좀 진상인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우리 스폰서한테 어떻게 했지? 이걸 바라보시면 그때부터 답은 나오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인과응보의 저주는요, 제가 말씀드린 저주가 아니라 네트워크 업계 30년, 40년 되신 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 이유는요, 네트워크 사업이 뭐죠?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제 파트너가 합니다. 참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제 스폰서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폰서를 보고 바로 파트너가 따라하기 때문에 바로 이 대물림이 돼서 인과응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하는 행동 자체가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파트너를 통해서 받을 행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행동이 많이 자제가 되실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벌써 스폰서와 파트너십 관계에서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저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무섭습니다. 몇 배의 강도로 돌아옵니다. 진짜 무서워요. 예. 제 파트너 사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잘못한 것도 꼭 파트너 사업자도 잘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가짐 조심하고 몸가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스폰서가 특히나 이건 착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많이 하시는 케이스인데, 파트너가 내 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으세요. 진짜 많아요. 부하다라는 생각,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는 막말, 반말이죠, 반말. 야! 라고 하시는 케이스 꽤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심지어 많은데도 반말하시는 분들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을 하죠. 이거 해! 저거 해! 야, 내가 이번에 다이아몬드 갈 건데 너 팻김 사. 다음에 밀어줄게. 저는 그분은 결코 다이아몬드라는 직급까지 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두 번째 룰을 또 말씀드려야 되죠. 자연스러운 퇴출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인간 존중 안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요,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스폰서한테 파트너는요, 부하 직원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부하 직원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유념하십시오. 특히나 네트워크 사업에는 더더욱 그러셔야 됩니다. 반말 쓰시는 분들요, 제발 반말 쓰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존칭어를 쓰면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어, 존칭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름 부르지 마세요. 스폰서가 친구인 분들 꽤나 많잖아요. 파트너하고요. 그런 분들 보면 야, 누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 거북스럽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당한다니까요. 파트너한테요, 친구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자리에서는요, 경어 써주시고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누구누구 사장님, 누구누구님 이렇게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인간 존중의 근본이 되십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들 사업하시기 점점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향후에 여러분들을 산하로요, 지금 다른 그룹에 있는 분들도 가실 수도 있어요. 사업 그만두셨다가 나 자꾸 그때 자기 파트너를 너무나 존중해 주셨던 그분이 생각나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사업을 해볼까?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실 때 만약 여러분들이 막 반말하고 있고 경어 쓰고 야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욕하고 있고 이런 사람한테 가겠어요? 안 가죠? 이게 다 여러분들 쌓아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주의하시고요. 스폰서분들도 파트너분들한테 인사 잘 하셔야 돼요. 깍듯하게 하시고요. 악수도 하시고 포옹도 해주실 때는 포옹도 해주시고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런 하나하나의 몸짓과 하나하나의 언어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의 인간 존중 부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파트너분들 중에서 시간 약속 안 지키시는 분 되게 많아요. 즉 뭐냐면은 스폰서한테 후원 요청을 해놓고선요, 후원 요청을 해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캔슬 났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약속을 했을 때 미팅에 늦게 오시는 분들, 시간관념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 스폰서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떠나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도요, 시간 약속에 늦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자체에 대한 존중도요, 인간 존중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이 네트워크 사업도 역시 성공하실 근간이 안 생기시는 겁니다. 이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봐도요, 주위에 약속 안 지키시는 분들 중에서 핀 올라오시는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오래 가시는 분도 못 봤고요. 즉, 시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주십시오. 파트너든 스폰서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파트너분들 중에서요, 갑자기 후원 요청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저 미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누군데요? 오늘 오시는 분들 중에 누가 되게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 후원 미팅 좀 해주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 근데 하실 수 있죠, 당연히. 스폰서라면 당연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맞는데요. 매번 그러신다라는 겁니다. 매번 그러시는 분은 매번 그런다는 겁니다. 이거는 습관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즉 뭐냐면요. 미팅을 잡아주실 때도 이런 습관, 즉 내 스폰서에 대한 존중으로 시간 약속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제발 시간에 대한 존중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동일합니다. 안 지키시는 분 중에 성공하신 분들 제가 못 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간 존중을 안 하시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한풀이 대상으로 스폰서를 잡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분들 보시면요, 스폰서랑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의 한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물론 네트워크 사업 자체가 한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왜 스폰서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죽여가시면서 하시냐는 거죠. 즉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나의 것을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한풀이 대상으로 스폰서 또는 파트너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발전적인데 시간 쓰시기도 모자란 게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거든요. 근데 한풀이 대상으로 스폰서와 파트너를 갖다가 시간 킬링으로 죽여버리신다면 여러분들 사업에서 성공하실 가능성은 매우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받는 스폰서 또는 그걸 계속 받는 파트너들은요, 여러분들한테 점점 지쳐가실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요한 자리, 즉 좋은 사람의 파트너가 생길 것 같아서 후원 요청을 했는데 그것들이 안 되는 케이스가 꽤나 많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폰서도 사람이거든요. 파트너도 사람이고. 서로 존중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을 아무리 괜찮은 일이 있더라도 점점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마음에서 멀어지면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존중도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중요한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인간 존중에서 중요한 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미루지 말라라는 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똑같은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너분들 중에서 특히 이러신 분들 많으세요. 스폰서님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스폰서님 서류 등록 좀 해주세요. 스폰서님 뭐 좀 해주세요. 스폰서님 뭐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못하겠어요. 해주세요. 뭐 물건이 없어요. 물건 갖다 주세요. 첫 번째는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한테 사업을 소개시켜준 스폰서에 대한 예의가 아니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시간을 죽이시는 거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미루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폰서 입장에서도요, 이분에 대해서는 자꾸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케이스, 스폰서가 해결해야 되는 케이스는 당연히 스폰서한테 요청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닌 케이스,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배워서 하면 되는데,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 되는데 이걸 스폰서한테 미룬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인과응보 법칙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파트너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돼요. 이거 복제 사업이거든요. 무섭게 더더욱 강도가 세면서 여러분들께 올 겁니다. 자, 반대로 스폰서도 볼게요. 스폰서도요, 내가 귀찮은 일이 있어요. 내가 서류 작성해야 되고 내 개인적인 일인데 파트너한테 해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나 많죠. 많아요. 많습니다. 그분들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파트너의 인간 존중을 해주시지 않는 거죠. 그분들한테 사람이 따를까요? 그분한테 앞에서는 예예거릴 수 있어도요, 뒤에서 마음속으로는 저 새끼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귀찮은 일 남한테 넘기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요. 내가 못하는 일, 스폰서의 힘이 필요한 케이스, 아니면 내가 시간이 뭔가 부족해서 파트너한테 꼭 부탁해야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중히 부탁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훨씬 더 매끄러워지실 겁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파트너분들한테 이걸 좀 말씀드리는데, 스폰서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스폰서도 아껴주셔야 됩니다. 스폰서가 스포일 된다라고 보통 하는데, 감정이 스포일이 되면은 파트너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스폰서가 오면은 후원에서 무조건 성공할 거야. 우리 스폰서가 오면 뭐가 될 거야. 스폰서는 슈퍼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능이 아니에요. 어떤 미팅에서, 예를 들어서 미팅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스폰서가 가기 전까지 파트너가 반드시 해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 찍어놨어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들도 안 해놓고 스폰서가 와서 모든 걸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그거는요, 조 회장님께서 오셔도요, 그 미팅은 성사 못 시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될 거고, 그것들을 갖다 존중해 주시면서 스폰서를 모셔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서 이런 것도 안 해놓으면서 우리 스폰서 능력이 없어서 리크루팅도 못 해줘,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인과응보의 법칙 바로 들어갑니다. 예, 파트너에서 똑같이 나와서요, 여러분들 더더욱 힘들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인간 존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상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간 존중에 대해서. 예, 스폰서보다 잘난 파트너는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실제로 잘났지 못했다가 아니고, 미팅 때, 이렇게 막, 스폰서보다 자기가 잘났냐, 난 잘났어. 이 스폰서는 그냥 날 도와주기 위해서 온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미팅 해보시면요, 미팅 성공 확률이 높여지는 방법, 제가 찍은 강의해 보시면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놨는데요.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해서 지금 한 600회 정도의 미팅을 했어요. 8개월 정도 동안. 근데 그동안 한 몇 명,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딱 가잖아요. 그럼 저를 일단 낮게 보십니다. 자기가 더 잘난 거예요. 너 왔어? 그래. 너 한번 얘한테 설명해줘봐. 얘도 대단한 애거든? 근데 네가 한번 설명해봐. 이런 분들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사업 성공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왜냐면요, 네트워크의 법칙은요, 스폰서의 격을 더 많이 높여놓을수록 리크루팅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걸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고, 인간성이 안 돼서 내가 잘났는데 네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간 존중을 못 하시는 분들, 즉 가배의식에 항상 빠져 계셨던 분들이 보통 이런 케이스가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절대 성공 못 하십니다. 아니, 어떤 사업에서도 성공 못 하세요. 그거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안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견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스폰서보다 잘난 파트너는 없다. 즉, 내 스폰서가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존중을 해줘야 된다.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내 수양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파트너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나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쉬워지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릴게요. 스폰서보다 잘난 파트너 없으니까 나는 우리 스폰서한테 잘해야 되겠다. 잘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식 밖에서 벗어난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폰서인데 파트너 관계인데, 또는 파트너 스폰서 관계인데 욕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막 스폰서 막 욕하고 파트너 욕하고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즉, 상식 밖의 행동.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지만, 막 새벽 3시, 4시에 전화하셔서 스폰서 뭐 어때요 이러신 분들. 상식 밖에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식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요, 모두 다 상관이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도. 근데 상식 밖에서 벗어났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상식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상식 밖에 벗어나신 파트너가 있으시다면요, 그분은, 또는 스폰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분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되십니다. 누구도 그분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자연 도태된다는 거, 이것도 역시 법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스폰서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스폰서가 좋아한다는 사람은 스폰서가 필요하다라는 사람이잖아요. 일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도 존중해 줄 줄 알고,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리추천이라는 걸 하게 될 때도, 바이너리는 내리추천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누구를 집중적으로 먼저 키워주겠습니까? 딱 봐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걸 다 떠나서도 인간 존중, 그 다음에 상식,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사업하시는데 훨씬 더 빠르게 가실 수도 있고요. 훨씬 더 쉽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바로 인간 존중과 상식을 지켜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편하게 사업하실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8개월 동안 느껴졌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유신TV 크리스마스 TV, 오, 좋네요. 크리스마스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안녕히 계세요.